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율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비인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수급의 정석 시간 돌아왔는데요.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는 조금 조정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방송을 또 보시면서 수급에 좀 이동하는 그 흐름들만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팔자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좀 돌아온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어제 아마 시장 보면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시장 또 많이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놀랐을 텐데 어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좀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사실상 들어오는 수급이 조금 이제 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일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지금 1000명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격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이제 락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좀 매물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는 조금 이런 물량들 일정 부분 줄여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 DB하이텍,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외국인의 수급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핫한데요. 저도 경이로운 소문으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맨날 취미가 이제 그 드라마 보는 거라고 들었었는데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사실상 집에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워낙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흥행하는 컨텐츠들이 있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한 번씩 반짝 뛰어오르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그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한번 좀 시세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뉴스가 나왔던 게 이 스위트 홈이라는 지금 이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순위에서 지금 3위에 이제 그 스위트홈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한 10개국 정도에서 실제로 이 스위트홈이 지금 시청률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동안 좀 이렇게 흥행작이 이렇게 많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제 스위트홈이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작품들이 계속해서 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는 인기 있는 웹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다양하고 인기 있는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쏟아지겠네요. 네. 혹시 그 네이버의 웹툰 많이 보세요? 네, 여신 강림 약간 좀 제가 그거 보세요? 많이 봅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CJ가 예전에 이제 CJ랑 지분 교환을 한번 했었어요. 지분 교환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 웹툰, 인기 웹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신강림도 최근에 원래 인기 웹툰이었었는데 최근에 이게 지금 드라마로 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률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스위트홈이나 이런 거 다 웹툰을 바탕으로 한 그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이버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인기 웹툰들이 드라마화 된다고 하면 이게 흥행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가 유통되는 쪽으로도 앞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사의 좀 협업이 어느 정도 좀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집순이들은 넷플릭스가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또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국이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어지는데 지난 3분기에 2편의 드라마를 판매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작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OTT 회사들, 뭐 이런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한테 컨텐츠를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원래 기존에는 넷플릭스 쪽으로 많이 공급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OTT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처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중국 OTT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를 좀 수입하는 이런 활동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도 지금 들어왔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컨텐츠 같이 이제 좀 제작을 하면서 또 공급할 물량들까지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표를 보면서 좀 더 찬찬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집중되는 종목인데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수급을 비우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 지금 받아가면서 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슈와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큰 물량이 한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안정적인 유통 채널 확보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칩센미디어,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와 있는데 칩센미디어는 반도체 IP를 좀 판매하는 업체죠. 맞습니다. 네. 오늘 칩센미디어의 지금 주가 상승률이 엄청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칩센미디어 일단 본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IP라고 해가지고 설계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자신들의 그 설계 자산들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로열티를 받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칩센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비디오 쪽으로, 비디오 설계 자산 쪽으로는 좀 특화돼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라든 이쪽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반도체 쪽의 설계 자산의 매출 비중이 실제로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뭐 AMD라는 이제 고객사까지 확보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한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센미디어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만큼 오늘장에서도 12%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제 애플이 애플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시장이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만약에 애플이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네. 탈 것 같으세요? 한번 타볼게요. 네. 실제 어제 되게 이 뉴스가 발표되면 조금 시장이 좀 약간 이슈가 많이 됐던 맞아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하면 테슬라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실제로 그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이제 생산할 거다라고 했는데 애플이 지금 왜 뜬금없이 전기차 이렇게 자율주행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한 2017년부터 실제 이런 자율주행 쪽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발표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 쪽으로는 앞으로 매출처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칩센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쪽, 비디오 IP 쪽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칩에도 이런 설계 자산들을 꾸준히 뭐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VR과 드론 같은 신시장으로도 매출 다각화를 뭐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수급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제 수급표 보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실제 꾸준하게 좀 기관 쪽에 담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이슈까지 조금 더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IP 성장 가능성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기관의 수급도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정석일 매니저의 관심주를 알아보기 전에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시했던 에코프로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수익률이 1.26%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미비하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종목 장세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종목들 수급이 이동될 거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쪽으로도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꿀리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 한번 주가 흐름들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뭐 좀 장중에 조금 오르고서 오늘 시가에 좀 갭이 좀 뜨긴 떴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큰 시세 나온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최근에 좀 행보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좀 상승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이 회사가 이제 53%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이미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만든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눌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차이 날 때는 에코프로 조금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갭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조금 더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 전지와 친환경 정책이라는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목표가를 터치하게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 CIS 기억나시죠? 네네. 제시하기 전에 벌써 좀 급등세를 맞습니다. 연출을 했어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 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날에도 좀 상승폭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CIS가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 전에 갑자기 좀 한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종목 중 맞아요. 하나인데 네. 실제로 CIS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 쪽으로도 추가적인 발주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뭐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장비 발주가 추가적으로 또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이유를 제가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추가적인 시세감을 좀 크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날 시세가 나왔던 거는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조금 연결이 되면서 시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고체 모멘텀 일단 붙은 거는 엄청난 좀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했던 본업, 이 장비라든지 이쪽에서도 꾸준하게 좀 호재성 뉴스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제가 목표가 조금 높게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 실현 조금씩은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CIS 주가 향방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했을 때 좀 아쉽다 했는데 정석일 매니저를 믿고 들어갔다면 또 다음 날 좀 강세 연출할 수 있었겠네요. 그쵸. 네, 앞으로 또 정석일 매니저의 관심주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뭐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통 제약사, 이 동국제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국제약 전 사업 부분이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워낙에 동국제약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사업부가 지금 요즘에 다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메인 사업부터 말씀드리면은 원래 전통 제약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든 일반 의약품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데카솔 인사돌 잘 아시죠? 네. 그거 생산하는 업체가 동국제약입니다. 근데 뭐 인사돌이나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사랑을 받는 제품들이고 마켓쉐어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찍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실제로 꾸준한 성장세, 뭐 엄청난 큰 성장세는 안 나타나지만은 안정적인 실적을 잘 찍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성인데 네. 요즘 브랜드로 화장품을 사기보다는 성분을 꼼꼼히 맞습니다. 따져보고 사는 지혜로운 소비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동국제약이 정확하게 좀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마데카 크림이라는 게 그 말씀드린 맞아요. 내용인데 요거 한번 써보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팔렸거든요. 저도 좀 성분을 한번 알아봤더니 네. 확실히 좀 안 좋은 성분들은 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마데카솔을 또 약간 그 제형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데카 크림이 요즘에는 엄청난 호실적을 좀 찍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약사지만의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했었어요. 한 5년 전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 마데카 크림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워낙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5년 만에 지금 19,000개가 넘는 이제 판매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지금 앰플도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앰플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300만 병이 지금 판매되는 호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세 전
전통적으로 이 제약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마데카 크림에서는 성장성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메리트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동국제약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볼게요. 네, 한번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흐름들을 좀 한 번씩 보면은 자, 수급표를 조금 이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 외국인들은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는 한동안 쭉 꾸준히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뭐 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횡보하는 구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세가 크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까지 이어가볼까요? 네, 가격도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는 이제 현재가에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시세가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한 32,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 한 20% 정도 수익률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한 25,000원대로 손절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매수가 현재가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또 뭐 CIS처럼 급등세 연출하길 기대해 그렇죠. 볼게요. 네, 정설 베이저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뭐 최근 시장 어제 흔들리고 나서 오늘은 일정 부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랑 좀 종목들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샵 2034로 문자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구의 정석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